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6년 3월 29일 방송. 이란 전쟁이 끝날 징후는 차고도 넘친다. 멋지게 부활해서 21대 대통령 되기를 한동훈 대표를 위한 기도. 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는 이제 이렇다라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분석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동훈 대표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정말 그 한동훈 지지자분들은 재주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오늘 썸네일로 쓴 2026년 봄 그가 옵니다. 진짜 보수 한동훈. 정말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위도훈이 어떤 분이 올리셔갖고 제가 너무 사진이 너무 멋있어갖고 정말 재주가 비상한 것 같습니다. 완전 그 소년 한동훈을 이렇게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하나씩 제가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육천생 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필기정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날 징후가 이제 차고도 넘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그걸 강조했잖아요. 왜 한국 언론에서는 그 SNS를 갖다가 잠깐만 검색해 봐도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난리고, 이란 외부에서도 난리인데, 그 난리가 무슨 난리라고 그랬죠? 그 혁명 수비대에 저항하는 그런 시위대들, 어, 그리고 그런 선언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황세자 그 레자의 어떤 그 결의, 연설, 뭐 이 팔레비 황제의 마지막 황세자 그랬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 언론에서는요, 한 줄 기사가 안 나왔거든요, 그동안. 근데 드디어 어제, 어제 드디어 채널A에서 용감하게 포문을 터뜨렸어. 그래서 내가 채널A를 좋아하는 거야, 사실은. 다른 언론 다 입 쳐다물고 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좀 양심을 갖고 있는 채널A에서 터뜨렸다. 사실 이 얘기는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SNS에 그냥 수도 없이 막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진실하려면 SNS를 20분만 검색해 보시면 아신다고. 그동안 정말 그 수천 수만의 기사들이 SNS에 도배질을 쳤는데 그동안은 단 한마디도 한국 언론이 코멘트를 안 하다가 드디어 어제부터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다. 제가 좋아하는 김진 앵커. 이란 내 반란, 혁명 수비대에 공격하는 반군이 등장했다. 이건 사실 진작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채널에 의해서 용감하게 먼저 터뜨려줘서 정말 아니 진실을 국민한테 진실을 알리는 게 언론의 책임 아닌가요? 예. 자, 이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종교하고 관련해 갖고 나온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자 채널A에서 보도한 게 뭐야? 뉴스에이다. 이렇게 해갖고 혹시 이거 궁금하시면 이 영상이 떠 있거든요. 그 뉴스에이다 공격 유해 맞아 뭐 이란의 봄 이런 타이틀로 검색하시면 요게 뜹니다. 이거 길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하메네이 사진 불태우고 반정부 구호도 외친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누군가 어떤 청년이에요. 청년이 와갖고 이렇게 불태우는 사진을 불태우는 겁니다. 요건 또 이제 다른 곳 청년 사진 사이즈가 다르죠? 종류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 곳곳에서는 제가 보여드렸죠. 하메네이 동상을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그러고 박수치고 그다음에 하메네이 곳곳에 왜 이게 자꾸 사진이 이렇게 대형 사진들이 곳곳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게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김일성이 그 독재를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해서 그래서 그냥 주민들 입을 갖다가 쳐닫게 하듯이 이게 뭡니까? 호메이니하고 하메이니가 했던 게 뭐죠? 신정 정치.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해 갖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 밑이야. 잠깐 모든 사람이 다 밑. 왜냐하면 자기는 신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신격화할 때 특징이 뭐냐면 동상들을 만들어요. 원래 살아있는 사람은 동상을 만들지 않거든요. 예, 그게 기본입니다. 이 동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위대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갖다 기념하고자 만드는 건데, 살아생전에 이 뭐 동상을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우상화죠. 완전히 신격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란 내부에서 이게 영상입니다. 막 이게 불 지르고 뭐 이런 그 영상들을 보여줬고, 아 이건 진작에 SNS에 많이 떠돌던 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이제 그림인데, 그걸 갖다 이제 불 지르는 장면이죠. 예, 그렇게 갖고 했고, 이제 더 그건 뭐냐면 혁명수비대 있잖아요. 지금 이 트럭 같이 보이는 거 있죠? 예, 이게 뭐야 5인승 밴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이제 혁명수비대인데, 이 혁명수비대에다 총질을 해요. 아, 그런데 총이 뭐 이렇게 권총이 아니라 기관총이더라고. 보니까 따다다다 연발로 나가는. 사실은 이게 권총은 구하기 쉬워도 이 기관총을 구한다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기관총이라는 거는.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갖고 이제 혁명수비대가 딱 지나가니까 거기다가 총질을 하고, 이 영상을 누가 찍은 거냐? 그 반군이 찍은 거예요. 혁명수비대에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담하게 자기네들이 공격하는 장면을 갖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래서 SNS에 올린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이런 시절이 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트럼프의 전략은 뭡니까? 트럼프의 전략은 뭐예요? 우리가 대충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 뭐 핵시설을 폭격하고 뭐 중요 뭐 혁명수비대 중요 사람을 갖다가 그래 사살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두면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마무리는 이란 국민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라. 이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트럼프가.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게 완전히 잡혔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제가 여러 번 영상을 갖다가 보여드렸지만 지금 분위기는 뭐 완전히 지금 달라졌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그 떼거지로 몰려갖고, 왜 그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 세 가지 freedom, justice, human right. 예.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정의를 달라, 그리고 인권을 달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캡처는 뭐 진작부터 여러 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갖다가 이제는 한국 언론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그 중요한 게 뭐냐. 아이고 잠깐 여러분께서 또 채창에 글을 써주셔갖고. 네. 아이고 엘리아님, 아이고 일본에서 또 이렇게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한동호님, 사필균형님 반갑습니다. 베로이코님 모두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시죠, 베로이코님. 예, 서로 다 아시니까 또 엘리아님도 베로이코님. 예, 육천생 한동호님, 상식 합리가 실종된 대한민국. 그 당연한 것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의 열망이 한동훈 대표에게 희망이라는 기대로 투사되고 있는 지금, 그 기대와 열망을 받아들여 어떤 식으로든 풀어가야 하는지 오직 국힘 폭망해야 그 기회가 현실화될 텐데요. 독재의 문턱에서 이란 독재가 남의 불행만은 아닌 것 같아서 희망이라는 이름 한동훈 대표를 떠올려 봅니다. 제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향한 어떤 그 기도, 제 묵상 내용을 제가 요 이란 전쟁 얘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천생 감독님, 압제에 시달리던 이란 일반 국민, 기회는 이번 한 번뿐일 겁니다. 예, 지금 이란 국민들도 결사항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단한 각오를 갖고.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보도를 왜 안 했나 모르겠어요. 이거 뻔히 아는 사실인데.
자, 그리고 이제 또 있습니다. 이란의 전쟁이 조만간에 끝날 거다. 제가 그랬죠. 길어야 5월 말이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5월 14일 날 중국을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야? 중국 방문 전에는 전쟁이 끝날 확률이 99%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조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엄청 압박하고 있어요. 자, 이 기사는 뭐냐 하면 이게 마치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중국이 이란에다가 엄청난 무기를 싣고 그렇게 갖고 이란을 도와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무기를 실어 나르고 있다. 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예요. 온라인에는 중국의 Y20 군용 수송기 약 16대가 무기나 군사 장비를 싣고 이란에 착륙했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국방 및 지정학교 전문 매체들은 이러한 보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측이나 공개된 추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부에서 해당 항공기 방공신분의 레이더, 기타 등등. 그런데 어쨌든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얘기가 지금 SNS에 엄청 퍼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말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얘기 있죠? 뭔가 있으니까 이런 이게 루머가 됐건 뭐가 됐건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거를 갖다가 세계적인 SNS X나 페이스북에 돌아다닌다는 의미는 뭡니까? 중국에서 긴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약에 이걸 갖다 직접 실어 날랐다. 정말 무기를 갖다가 이란한테 제공했다. 그럼 중국은 완전히 시겁할 거고,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고, 만약에 중국이 제공한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제공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어쨌든 간에 그 방향은 한 가지 아닙니까? 제공했으면 완전히 찍히는 거고, 예. 세계의 세계의 난적으로 찍히는 거죠.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절대 일 안 하고 엮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것도 역시 중국을 굉장히 압박하고 이란의 어떤 그 퇴로를 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물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레자 팔레비 왕세자죠. 그래서 Make Iran Great Again 이거 2026 이렇게 하고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다. 예, 지금 이분의 활약은 엄청나요. 예. 한국에서는 단 한 줄도 지금 보도가 안 나지만 어쩌면 아니 여러분 팔레비 왕세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예. 근데 지금 SNS는요. 하루만 해도 수백 개가 뜨고 있어요. 예. 이 관련 기사 이 왕세자 관련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확실한 증거를 하나 잡은 게 갑자기 뜬금없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 국제사회에 전부 알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 갑자기 이분이 왜 독도를 갖다가 또 일본 땅이라고 하실까? 어, 여러분, 이거는 혹시 정치학을, 지금 엘리아님께서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정치를 갖다가 한국과 일본의 정치를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도가 정말 일본 땅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독도 카드는 언제 씁니까? 일본의 정치인들이 전통적으로 이거는요. 이건 수십 년 써먹던 거예요. 일본의 정치인들이 수십 년 써먹던 거예요. 이게 독도 카드를 갖다가 언제 일본의 정치인들이 쓰느냐? 나는 확실히 일본에 대한 애국자입니다. 저의 일본에 대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100%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갖다가 증명할 때 대개 일본의 정치인들이 들고 나오는 게 독도카드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이란 전쟁이라는 지금 일본은 어떻게 압박을 받고 있죠? 트럼프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파병해라. 이렇게 도와라.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이란 전쟁을 갖다가 도와라.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왔을 거예요. 19일 날 회담했다고 그랬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갑자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전혀 관계없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쳤을까요? 전쟁에 대한 명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 국민도 설득해야 됩니다. 트럼프를 설득하는 거는 왜 설득을 해야죠?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무 과하게 요구하진 마세요. 하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일본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진위를 알아주세요.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저는 일본에 충성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저의 진실을 믿어주세요. 그거죠. 그 충성 서약을 할 때 되게 두 가지를 쓰는데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나는 뭡니까? 독도는 일본 땅. 또 하나는 뭡니까? 공납하는 거. 신전에 공납하는. 그 두 가지예요. 예. 그 두 가지를 아니 그분들이 정말 뭐 전쟁이 좋아서 무슨 신전에 공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일본 국민들한테 제가 100% 그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일본 정치인입니다라를 표시하는 방법이 독도는 일본 땅 그리고 이 전 그 신전에 공납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엘리야님이 일본 분이시는데 맞습니다. 동의해 주셨어요. 제 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일본에 대한 정치를 조금만 아시는 분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충분히 다 알고 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ABC예요. 일본 정치 ABC예요. 예, 유천생 한동훈님, 압제에 시달리던 이랑 일반군, 이번이 기회의 한 번뿐일 겁니다. 맞습니다. 운전 중입니다. 엘리아님, 반가워요. 아이고, 운전하면서까지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한동훈님. 네, 엘리아님, 운전 조심하세요. 엘리아님이 독도 문제, 맞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력 보수이라서, 예. 그러니까 자기 결백을 증명하는 거는 방법이 딴 거 없어요. 암만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냥 딱 두 가지 독도 카드 그다음에 신전에 공납하는 게 그 두 가지면은 이제 일본 강경파 특히 이제 강경파들이죠. 들이 100% 확신을 하는 거죠. 정말 믿을 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이건 뭐 안 봐도 뻔해요. 그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의를 트럼프한테 보여야 된다. 그래 갖고 인제 이란과 관련해 갖고 성명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란을 어떻게 돕겠다라는 성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전쟁이 끝나간다는 이유는 뭐냐? 자, 여기 보면 지금 가방 하나씩 들고 걷고 있는 장면인데 이 브레이킹 뉴스죠. 음,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란 관리들이 긴장 고도와 이란 지도부에 대한 공습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탈출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란 내부 정세는 유동적이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니를 포함한 고위 관리자들이 상당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스탄의 입장 또한 불안정합니다. 파키스탄 공개전쟁 선언과 이란의 내부 불안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탈레반 주도 정부는 경제적 고립과 안보 문제 직면하면서도 전략적 중립을 유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금 제일 가까운 그 러시아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가까운 게 아프가니스탄이단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라도 다 지금 도피하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도피가 그냥 몸만 도피가 아니라 혼자만 도피가 아니라 뭐 가족의 사촌에 팔촌에 이미 다 그 보냈고 뭐 러시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중국으로 보냈고 그다음에 이 가방은 뭡니까? 금괴 가방이겠죠. 돈도 돈도 이미 다 해외로 빼돌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 베트남, 그러니까 월남하고 월맹이 싸울 때
월남이 이 짓을 했죠. 월남의 지도자들이 한편으로는 미국의 엄청난 물자를 갖다가 받으면서 그 물자를 갖다 전쟁에 쓴 게 아니라 어디 썼다고요? 뭐 이런 그 LA나 밴쿠버나 캐나다 이런 쪽에 다 돈 빼돌려 갖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아마 지금도 아마 떵떵거리고 잘 사실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월남은 망했고 월맹 결국은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망하는 완전 큰 징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똑똑한 놈이 먼저 튄다고. 회사가 망할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오갈 데 없기 때문에 앉아서 죽어야 되지만 똑똑한 놈들은 뭐예요? 할 데가 있으니까. 할 데가 있으니까 먼저 튄다. 그러니까 먼저 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돈 있는 거 권력 있는 먼저 튀는 거 보면은 이제 망하겠구나. 딱 오는 거죠. 예, 엘리야님, 야스쿠니 참배. 예, 맞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러니까 카드가 두 개예요. 독도 카드 하나, 그 다음에 야스쿠니 참배. 예.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적절히 잘 사용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해 왔다. 일본의 우파 정치인들이 주로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 그래갖고 너무 화내지 마시라. 이거는 뭐예요? 그럼 왜 지금 결백을 보여야 됩니까? 트럼프를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하려면 일단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자격을 얻는 차원에서 독도는 우리 땅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한국 분들 너무 열받지 마시라. 자, 그 다음에 정말 트럼프가 참 똑똑하긴 똑똑하게 협상가예요. 트럼프 중국에도 호르무즈 파병을 청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 기사하고 배치가 되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이란한테 엄청난 무기를 실어 날랐다. 비행기 한 대 분량이 아니라 무려 비행기 16대 분량의 수송기 16대 분량이 이란에 공급했다. 이 기사와 그다음에 이것과는 완전 반대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파병을 처음부터 요청을 했어요. 중국 반응이 없어요. 뭐 싫다는 얘기도 아니고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 그런데 5월 14일 전에 전쟁이 끝나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요. 그러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갖고 5월 14일 날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야, 너희는 호르무즈 90%, 91% 정확히 얘기하면 91%를 갖다가 호르무즈 통해서 석유를 공급받는데 아니 전쟁 참여하러 올 때 왜 반응이 없어? 무릎 꿇어. 이라도 내 무릎 꿇었으니까 너 무릎 꿇어.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트럼프 뭐 전략 뻔하죠. 예. 중국이 완전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황세자 레자 팔레비는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했나? No more threat. 그러니까 더 이상의 위협은 없다. 하고 원투 쓰리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핵무기에 대한 위협은 끝났다. 그 다음에 뭐예요? 테러리즘에 대한 위협도 끝나고 허스티지 뭐 무슨 인질 잡고 왜 돈 받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끝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오픈할 거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도 끝났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글로벌 에너지 안정적으로 일하는 원유를 세계에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위협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그 혁명수비대의 정권이 끝나고 다시 이 국민을 대표하는 이 팔레비 왕족, 그러니까 이게 왕족 그러니까 꼭 왕족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 팔레비 가문이 다시 이렇게 정치에 복귀해 갖고 되면은 이 모든 위협이 다 끝난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이런 그 레자 팔레비 황세자에 대한 이 얘기를 한국에서는 단 한 줄도 언론들이 안 다루고 있다. 너무 이상하다. 네, 임신원생 감독님, 일종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같은 것. 국제법상 포인트는
장기 지속적 사료 지배가 영토 주권에서 매우 중요. 이쪽에서는 좌파가 이용해 먹고 일본은 우파가 이용해 먹고 떠들 것 없이 조용히 시료 지배하면 염려 없음. 예, 엘리야님, 한동훈님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울릉도하고 독도는 대한민국 군인이 지키고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군인과 대한민국 경찰들이 점유하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목적이 정말 뭐야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신뢰를 얻어서 이 이란 전쟁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게 전초적으로 하나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독도는 우리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도와서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있다. 아이고 열정님 주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미국 국내 여론도 지금 완전히 뒤집힌 게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이란 분들입니다. 여기 사진 5명이 쭉 올라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대학의 교수들이에요. 이란 사람인데 미국 대학의 현직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번역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정권의 자식들을 미국 대학에서 당장 추방하라.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폭스 뉴스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란의 테러 정권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교수들이 미국 젊은이들의 정신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란 전 대통령이자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버지의 딸인 레일카 카다미가 뉴욕 유니언 칼리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란 정보부의 창립 멤버의 딸인 제아나부 하자리안이 매사추세츠 로웰 대학에서 생의학 공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은 미국의 죽음을 외치고 테러 대리 세력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를 겨냥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 성직자 정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적국의 자녀들이 우리 대학에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들의 친척들은 고국에서 자국민을 억압하고 서방을 겨냥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당장 추방해야 된다를 갖다가 하원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도널드 트럼프 프레젠에서 캡처해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참 얘네들은 이 독재자들 예, 아주 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쳐 보세요. 여기 지금 족보를 보면은 이란 전 대통령의 딸, 그다음에 정보부, 우리 중앙정보부, 정보부의 창립 멤버 딸, 그러면 뭐예요? 최고의 권력자들 아닙니까? 이란의 최고의 권력자들. 이게 한국도 똑같은 게요. 한국도 뭐 좌파들이 맨날 무슨 뭐 부자들한테 돈 뺏어갖고 가는 사람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뭐야? 자기 아들, 딸들은 다 미국에서 유학시키고 호화 생활합니다. 예. 사는 거 보면 뭐 호화 생활,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딸이 온 명품으로 치장해서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난리가 치고 있지.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가 돈 없으면 옆에서 후원자가 있고 스폰서가 있고 그렇게 갖고 해서 구설수에 오르다가 또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뭐 이런 거에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란의 실세들은 뭐예요? 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돈 있으니까 교수했겠죠. 여러분 교수하려면은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10년 버텨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려면 한 7, 8년 걸립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 5년 끝나면은 정말 빨리 끝나는 거고 대개 평균으로 한 7년에서 박사 과정만 7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티지를 못하니까. 얘네들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오죠. 지금 제 주변에도 이렇게 미국에 자녀들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는 며느리들이 안 들어온대. 며느리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런대. 왜? 아니 그 미국이 정말 이게 살기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편하게 돼 있거든요. 뭐 쇼핑몰 깨끗해, 뭐 식품점 깨끗해, 뭐 자간 뭐 온갖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요. 특히 여자들이 이 미국을 떠나려고 그러질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여론도 지금 많이 뒤집혔다. 이거 얘기하는데 시간을 갖다 많이 썼네. 어쨌든 예. 또 보면 이 종교적으로 하면 여기 뭐 그 SNS 검색해 보면요.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뭐 바알이 나오고 그래갖고 뭐 바알이 멸망하고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저간 진실을 알려면은 SNS를 한 20분만 검색해 보시라. 한국 언론을 너무 그렇게 믿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SNL에 나 근데 여기는 필리핀에서 볼 수가 없어요. SNL을 갖다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라고 썼냐. SNL에서 한 말들은 대부분 예능은 예능일 뿐이니 재밌자고 한 것입니다만 이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색하고 들으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예능은 예능일 뿐이다. 하지만 말은 좀 정색하고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 뭐 이런 얘기죠. 제가 이거 아까 이게 이제 그 전체 그림이에요. 너무 잘 만든지 알았어요. 완전 벚꽃이 피는 그런 2026년 봄 그거입니다. 진짜 보수 한동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역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저역한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이 뭐 이재명에 대해서 뻥끗이나 합니까? 누가 뻥끗이나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올린 글인데 한동훈 대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대통령하고 저하고 계산할 게 있었네요. 계산 아직 안 끝났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권력으로 겁박해서 억지 사과하게 했던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하고 계산할 게 있었네요. 이 대통령은 저를 상대로 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백혜령 가짜뉴스를 직접 부추겼습니다. 둘 다 100% 가짜뉴스로 확인됐는데도 이재명 대통령 저한테 아직 사과 안 하셨지요? 계산 정확히 합시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사과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캡처해서 올린 게 뭐냐? 바로 이거야. 이재명 청담수자리 주장 유튜브 뭐 접속 슈퍼챗 쏴주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한동훈 백혜령 내각망에서 의회 거짓말에 이 대통령이 뒷배다. 뭐 이렇게 갖고 이 백혜령 관련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관련 해갖고 기사를 갖다가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역시 그 한동훈 대표는 싸움의 제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육지연생 한동훈님. 대표적 주사파 운동권 민석돌 같은 석자 들어가면 똘인가? 석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그냥 풍자입니다. 민돌, 준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냥 무슨 이 서민을 위하는 척, 자기가 뭐 코스프레, 심지어는 떨어진 운동화를 갖다가 일부러 찍어갖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뒤에는 뭐예요? 코인 100억. 실질적으로는 코인 100억을 갖고 있는데 라면 먹고 돈이 없어서 라면 먹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닌다. 그렇게 코스프레 하는 게 이 똑같아요. 이란 애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북한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김정은 맨날 나올 때 무슨 뭐 다 그렇게 제복 입고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다닐 때마다 아이고 지금 피 흘려 갖고 고생하는 거기를 방문할 때도요. 요트를 끌고 다녀요. 차에 달아 갖고 요트 끌고 다니잖아요. 요트 끌고 다니고 무슨 고급 승용차 정말 예, 똑같은 거죠. 이란도. 국민들은 다 굶주리고 그렇게 죽어가도 지네들 자식들은 그냥 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그 교수 자리 돈으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돈이 아니면 어떻게 버텨요? 미국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박사가 됐건 뭐가 됐건 1년에 1억 들어요. 예. 그러면 최소한 학비만 8억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8년 버텼으면은 그럼 뭐 박사기만 하면 됩니까 거기서? 아니 얘네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미국에 유학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박사고 어떻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이거 모르긴 몰라도 미국에서 한 15년, 20년 이게 살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음, 저건 그런 내로남불의 원조들이다. 예, 예, 원조들이다. 이게 뭐 나라를 초월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여기 지금 그 엘리아님께서 저한테 이제 속보로 전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 이게 한국 언론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엘리아님께서 이제 속보로 뜬 이거 일본어죠? 예. 엘리아님은 일본 분이십니다. 한국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일본어로 속보로 든 걸 캡처해 갖고 제가 일본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국 번역본까지 정말 친절하신 엘리야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란 정세가 긴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경로로 중동에서 원유를 운반한 유조선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에히메인 이마바리시 앞바다에 도착한 것은 석유 판매 회사인 태양석유에 원유를 실은 유조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약 10만 킬로리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얌부항에서 원유를 선적해 홍해를 통한 경로로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원유를 운반한 유조선의 도착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은 대체 경로를 이용해 중동상 원유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속보로 떴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에서 MBA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 전공이 국제경영학,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레포터를 썼는데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미국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컨설팅을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20년 했는데 제가 그 일본에 수출하는 그 회사 그게 어떤 회사였냐면 도어락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이 이제 막 도어락이 유행할 때 그때 그래도 좀 규모가 있습니다. 뭐 연구소도 있고 뭐 있고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한국 회사인데 일본에 수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연구소장이 없어요. 어디 갔냐 일본 출장 갔대요. 무슨 일로? 저희 수출하는 거에 문제가 생겨갖고 연구소장이 급하게 갔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들어왔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아니 간단한 거예요. 접촉 불량이에요. 딱 뜯어보니까 그냥 접촉 불량이라서 그게 작동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접촉 불량이니까. 그러면서 그 연구소장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일본 분들 대단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엔지니어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딱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뜯어본다는 거죠.
뜯어봐 갖고 '아 이게 뭐가 문제지? 왜 작동이 안 되지?' 딱 뜯어보면은 그냥 접촉 불량이거든. 그럼 그냥 제대로 한번 납땜 한번 더 해 갖고 쓴다는 거지. 근데 일본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딱 문제가 되면 손을 대지 않 딱 뒷짐 지고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이 작동 안 되니까 들어와서 보세요." 그래 갖고 불이 나게 보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 거야. 그냥 간단한 접촉 불량. 그런 게 뭐예요? 이게 쉽게 하면 똥개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그 회사가 했느냐. 아니 접촉 불량이 날 때마다 계속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값에다가 인력에다가 시간에 돈에다 호텔 잡아야지 뭐 해야지 이걸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그렇게 이 똥개 훈련을 하다 보면 그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찾느냐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수를 할 때 되게 이게 표본으로 찍어 갖고 해 갖고 이상 없으면 그냥 수출해 버리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니까 예를 들어 뭐 1,000개다 10,000개다 이러면은 직원을 시켜 갖고 100% 100%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아닌지 전수 검사를 해 갖고 딱 포장해 갖고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되게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하고 거래한 기업들은 품질이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일본이 그렇게 만들거든.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과 일본의 차이예요.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많이 모자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이란한테 싹싹 빌어요. 아, 그게 우리 친구야. 아, 우리 군대 안 보낼게. 하고 싹싹 빕니다. 아, 근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왜? 아니, 이란은 어차피 전쟁에 질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전쟁에 진 이란한테 싹싹 빈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우리 그다음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죠?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이란한테 무릎 꿇지 않는 거죠. 싹싹 빌지 않는 거죠. 아, 그래? 이란이 뭐 호르무즈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야, 이 세계 땅덩어리가 호르무즈밖에 없냐? 단 방법을 찾아봐. 그래갖고 한 게 뭐냐?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해갖고 어쨌든 간에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란산도 아니야. 이란산 경유도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를 갖다가 선적해서 홍해를 통해 갖고 호르무즈 밑에 홍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쪽에 홍해를 통해 갖고 무려 10만 킬로리터를 갖다가 일본으로 그 뭐야 엘리야님 말씀이 지금 이 유조선이 있는 자리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히로시마하고 가까운 현이랍니다. 예. 예, 그렇게 갖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게 속보로 나와 갖고 심지어 일본 분인 엘리야 님이 저한테까지 보내줄 정도로 이게 완전히 큰 이슈고 화제가 됐는데 한국 언론엔 단 한 줄 기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날까요? 여러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왜 안 날까요? 예? 아니,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은 왜 그걸 못하냐고 이재명 까일까봐? 아니, 왜 그러죠? 이 중요한 얘기가 왜 한 줄 기사가 안 나는 거죠, 지금?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루트가 있으면 우리도 협력해 갖고 일본하고 협력해 갖고 아이고 그 루트를 갖다가 우리를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잘 좀 이렇게 갖고 협업을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사 단 한 줄이 안 나올까요? 이게 결국은 아직 이 한계다. 예, 한계다. 음. 예. 아, 육천생 감독님, 배추 투자해서 아이들 요즘 배추 돈 어디서 했습니까? 배추에 투자해갖고요. 수익률 70%를 얻었어요. 여러분, 배추 투자하면 수익률이 70%가 나나요? 나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도대체 수익률 70%가 어디 있어? 예, 아니, 증권도, 펀드 줘도 10%만 넣어도 정말 난리가 나는 지금 세상인데, 배추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70%가 납니까? 정말. 아니, 그러고도 국무총리를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국무총리.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나도 하고 싶네. 왜 하필 미국, 북으로 유학 보냈지. 민속, 민돌, 열정님, SN
네, 못 보셨다고 해서 한동영 채팅방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채팅방 보겠습니다. 예, 열정님, 한국 해석은 제가 챗GPT 해석본에, 그렇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정님, 감사합니다. 네, 엘리아님, 예, 열정님이 맞습니다. 여러분하고는 또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이 기사를 보고 한편으로는 참 일본이 대단하고 반갑다. 왜? 호르무즈 아니고 다른 루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럼 다른 나라도 이렇게 벤치마킹 해갖고 또 활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호르무즈 봉쇄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시급 봉쇄. 우리는 딴 루트 이미 개발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 이재명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훈에 대한 그 묵상을 어디서 했느냐. 여러분, 요즘 시즌이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잘 익숙하지가 않지만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도 교회 가서 하면 뭐죠?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예. 요즘 시즌 이제 부활절이 가까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부활절을 묵상하다가 한동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동훈의 부활, 멋지게 부활해서 22대 대통령 되기를. 자, 이건 이제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얘기입니다. 성경에 신약성에 누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라는 것인데 그 번역하면 해골이다. 해골이다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아니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 중에 하게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신이시죠. 예,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시죠. 근데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이면 너를 구원해봐.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다들 뭐 백성들과 군인들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라 하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강도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해, 우리를 갖다 좀 풀어줘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쪽에 있던 그한 강도는 뭐냐,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뭐냐,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 죄 없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오늘 죽을 때 저를 천국에 함께 인도를 해 주십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죠.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백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100명의 군사를 다룰 수 있는 지금의 이제 장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대장? 중대장 정도 되는 직책이죠. 100명,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수다.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네. 의인이었네. 아이고, 우리가 잘못 죽였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보고 있던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롱하던 그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아이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정말 의인이었구나. 우리가 의인을 죽였도다 하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장면을 갖다가 제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좌파들, 뭐 장병을 비롯한 좌파들, 지금 티오를 안 주려고 무진 애를 쓰잖아요. 뭐 이진수 컷오프다고, 뭐 주호영 컷오프. 이게 결국은 뭐냐? 한동훈의 티오를 안 주기, 보궐선거 자체를 갖다가 안 만들기 위해서 그 짓을 갖다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용수는 제주 있으면 대통령 돼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막았잖아. 이번에도 막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실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았습니다. 그게 뭐야? 김문수 통해서 막고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한 국무총리 통해서 막고 해갖고 결국 좌절이 됐죠. 그리고 뭐야? 급기야는 뭡니까? 국힘에서 쫓아냈죠. 제명을 해갖고 정말 단계 논란 그거 하나 갖고서 그렇게 1년을 울고 먹으면서 결국은 말도 안 되게 이제 쫓아낸 거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된 거지만 그 얘네들은 뭐야? 네가 기를 쓰고 용을 써도 너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어쨌든 무조건 막을 거야. 하면서 지금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가 대통령감이라고? 증명해봐. 증명해봐. 마치 예수님한테 네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너 한번 구원해봐. 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듯이 그러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을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동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만나는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었다.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왜 한동훈을 핍박했을까? 정말 가슴을 치고 머리를 갖다가 땅에 찢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 그런 시절이 오리라. 음. 그래서 2026년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부활, 멋지게 부활해서 22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육시원생 한동님, 찢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일본처럼 석유 수급에 집중은 안 하고 실효성 미미한 육아 상한제 기론이 포퓰리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 꼼수 이 정통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냥 살짝살짝 덮는 거 있잖아요. 포퓰리즘이죠. 이란 편이나 들고 실질은 중국 편, 북한 편, 4.3 사태, 국가폭력 등 이념으로 국민 갈라치기나 해대고 뭘 잘한다는 건지 글쎄 말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뭐 67%라고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식 좀 벌었다고. 그 몇 푼이나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좀 벌었다고. 무슨 뭐 라면값 50원 내렸다고. 아니 이게 지지가 갑자기 돌변해 갖고 지지율이 67%? 야,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엘리야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또 아멘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 엘리야님께서 아멘으로 또 제 말씀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일요일인데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1시간 정도 방송했는데 와 아직도 55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거 좋아요도 91개
여러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 혹시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000명인데, 그래서 11,000명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000대에서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11,000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채널이라는 거는 그냥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장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내용보다는 외부에서 보는 구독자 수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1시간 방송했는데 정말 여러분 일요일 날 쉬시는데 이렇게 또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정보 보내주신 엘리아님, 열정님 감사드리고 또 좋은 글 써주신 여러분, 네, 유치원생 한동훈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한통령 채널하고 이렇더라 채널이 이 방송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책글을 써주시고 제가 모르는 또 정보들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게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한통용 방송의 수준, 이렇더라 방송의 수준이 대한민국 최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 혼자 못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예. 아이고, 리차드님, 지금 구독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리차드님. 이렇게 또 빨리 반응을 해주셔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월요일 이거 이렇더라 방송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통령 이게 뭐예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통령 치시면 바로 뜹니다. 어, 자, 내일 저녁 7시 30분 한통령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신 분이 이렇게 댓글로 신고를 하니까 그 열화와 같은 응원을 받네요. 리차드님께서 지금 구독했습니다. 열정님이 감사합니다. 엘리아님이 오 리차드님 환영합니다. 야, 이렇게 또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엘리아님 모든 분들 평안하시기를. 예, 엘리아님도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리차드님, 엘리아님, 감사합니다. 리차드님, 참고로 엘리아님은 일본 분이십니다.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일본 분이십니다.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네, 엘리아님, 리차드님, 유치원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엘리아님, 예,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야, 정말 엘리아님이 그 따끈따끈한 정보를 주셔갖고 제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왜 한국에서는 이 얘기가 영원히 침묵할까요? 아니면 월요일 날은 나올라나? 왜 기사가 안 나오는 거죠? 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토요일 날 떴다고 그러거든요. 이 속보가. 근데 지금 하루가 지났어요. 일요일.
하루 이상 지났는데도 잠잠해요. 한국 언론 좀 예의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한번 지켜보겠어요. 월요일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하지만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왜? 이미 이렇더라 채널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더라 채널 지금 좋아요 96분. 예. 96분은 이미 봤잖아요. 예.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제는 국민을 너무 개돼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아이고, 베르코님, 저도 아멘입니다. 아이고, 베르코님, 예, 아멘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1번지는 잘 지키고 계시죠? 예, 종로에 계시는 베르코님. 예. 그나저나 이번에 지방선거 전략적으로 잘 좀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동훈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